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워낙 급변해서요. 투자자들은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토요일 저녁 때 외부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 언제 걸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 건가?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한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하루 만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을 예정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트럼프 스타일을 확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요. 사실 놀라운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밀리지 않았다. 하락분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거고요. 이제부터 관심사인데 흔들렸던 경협주는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생겼죠. 이전만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목해야 되는 5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미증시는 금요일은 혼조권이었고요. 다우가 0.2% 밀렸고 나스닥은 0.1% 올랐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0.03% 상승하면서 마쳤는데요. 당장 월요일장 고리부터 풀어나가야죠.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는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죽하면 롤러코스트에다가 뒤에 트럼프를 붙여갖고 롤러코스트 트럼프 이렇게 붙이대요. 그만큼 이제 흔들리는 장세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습니다. 네. 뭘 어떻게 중심 잡아야 될까요? 어제 모 방송국 이 앵커 방송 시장 멘트가 이렇더라고요. 요즘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시장에서 뒤처집니다. 그러게 그런 얘기 하세요. 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길래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는데요. 그냥 금요일 시장을 되돌아보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박 4일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네 말대로 하지 말자라고 얘기 나왔다가 다음 날 다시 만나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트럼프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12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런 식의 얘기로 흘러간 3박 4일입니다. 근데 금요일 시장을 기억해 보시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금요일 날 장 이제 주말 쉬시면서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뭐가 주도를 잡았었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상승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락 종목 수가 완벽히 우세한 시장이었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뻗당기고 있으니까 지수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이니 삼성바이오니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도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멀리 진도 나가지 마라. 바이오 상단부 쪽에서 아마 매기가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래소의 지수 장악력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고 바이오 티칸 시장이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이니까 코스닥 시장도 윗단에 붙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신라젠이니 이런 기업들, HAB니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안 빠져요. 지수는 안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도 최근에 이 대북이었으면은 대북은 아침 시가가 20% 마이너스 시작해가지고 조금 채우는 듯 싶었다가 대밀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메이저 수급들 움직임 한번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3,300억 넘게 샀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1,300억 이상 매입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뭐 샀을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빤하잖아요. 외국인들 매입이 크게 잡힌 날 장 끝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뭐 샀던가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였단 말이에요. 현대건설 이런 거 좀 상계 좀 해주세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 3,320억 매입 중에 삼성전자 매입분이 2,174억입니다. 그 전에는 하이닉스를 이런 식으로 샀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450억 정도 매입이 들어갔으니까 외국인들 매입 3천억대 이거 뭐 샀는지 대충 그냥 두 종목만 봐도 감이 딱 옵니다. 그 기관들도 뭐 1,200억 이상 이 주식을 좀 샀으니까 여기 뭐 샀는지 들어가서 보면 참 가관인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장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 보면서 간다 만다를 결정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게임은 누가 주도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관 투자자 1,264억 매입 중에서요. 하이닉스가 800억이고요. 셀트리온이 6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00억, 삼성전자가 400억입니다. 그러면은 거래소 매입분만 합치면 하이닉스 800억, 600억, 셀트리온 600억, 삼성전자 400억. 이것만 해도 1,800억이거든요. 그러면 1, 2, 3 합쳐가지고 1,800억 매입 잡았는데 기관들 매입 총액은 1,300억이 안 돼요. 그러면 세 종목 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움직이면 당연히 뭐 종목수가 한정되죠. 종목수가 한정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수급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면 어마무시하게 팔았어요. 4,800억. 예. 그러면 가만 생각하기에 대북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갔겠지라고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개인 매도 4,800억 중에 삼성전자 매도가 2,530억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분할 이후에 들고 있어 봤더니 별거 없더라. 재미없으니까. 네, 별거 없더라. 그러면 요거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해도 개인들 아마 손 털고 나갈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바이오가 됐든 대북이 됐든 빠지고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옮겨 탈 겁니다라고 우리 이미 오래전에 가이드 잡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이 개인 투자자들 매도 1위가 2,530억 삼성전자고요. 셀트리온이 1,000억 넘게 팔았어요. 한동안 뒤다가 요즘 좀 올라오니까 이제 매도 수요가 생기는 거죠. 하이닉스로 600억 이상 매도 나갔고요. 요거 합쳐보면 4,000억 넘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대북에 쏠린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에 쏠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모든 참여 주체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쳐다보는 종목 개수가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이 오르나 빠지나 관심 떨어진 건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로 금요일 날 움직였다. 근데 트럼프가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대북주의 날이다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이번에 뭐 좀 전에 예 박사님도 코멘트를 주셨습니다만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이미 노이즈를 한번 겪으면서 이게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이미 봤고 지금 이렇게 애써서 봉합해서 12일 날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서 한 번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논의들을 할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웠네, 뭐 불만족스러웠네, 다음 일정은 뭐네 이 얘기로 또 이어질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는 북미 회담 날짜가 바뀌고 나서 그냥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먹고 나갈게요라는 쪽으로 시세를 그냥 바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 움직임들은 노이즈입니다. 오르는 날도 있지만 흔들리는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북미 회담 잡히기 전날까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맨날 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4월 달서부터 이쪽 기조를 잡아서 북미 회담 결정일 나올 때까지 게임을 했으면 그 이후 게임은 사실 좀 놔줘도 되는 시세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딱 보기가 두 개밖에 안 남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필두로 한 바이오 쪽으로 뭐 보기가 남게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4번 하나 추가한다면 뭐 중국 소비죠. 네. 뭐 괜찮죠. 네, 그쪽도.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몇 종목 안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아침 시가 대북주 시가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예. 분명히 높겠습니다만 과연 그 이유에 따라가서 양봉 목여줄 시세가 난다? 이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무리를 한 김에 한마디 더 보태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북 이슈 완화돼서 수혜 있는 대표 종목 한번 꼽아봐라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현대건설이요, 뭐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뭐 네. 이런 기업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시멘트요, 네. 뭐 밀가루요,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왜 저 밸류에이션 받고 놀고 앉아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저 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관련된 리스크가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주식 살 때 제일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그러면 대북 이슈 완화되고 그래 호조로 간다라는 거를 손을 들어줬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악재 인식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긴가민가한 구간이니까 순환매 돌면서 뭐 대북 쭉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맥이 딸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차피 길게 보면 대북 이슈 완화됐을 때 수혜 있는 종목 삼성전자, 이거 맞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꼬지 말고 좀 쉽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이거는 지난 목요일 이 밤 얘기입니다. 목요일 밤에 그래 만나지 말자라는 거를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장 야간 선물이 다이렉트로 그냥 수직 기울기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끝날 때 보면 상당 부분 메꿔놨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이 얘기 했거든요. 분명히 오늘 대북주는 마이너스 난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잘 버틸 거고 바이오 쪽에서 뭐 이 매기를 끌어당길 거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진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 이미 말씀드리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야간 선물에서도 뭐 볼 수 있는 목요일 날 야간 선물입니다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블로그에는 이미 글을 올려드렸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거든요. 예. 그거를 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만나지 말자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지만 양국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간선거 이전까지 어렵게 이 대북 판때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해결을 하고 나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봐라,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다. 그러니 나를 찍어주시오라는 업적이 필요할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인 이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게 역력히 눈에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판이 깨져버리면 본인이 불리해져 버리거든요. 미중 무역협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이번 주를 이 기점을 해서 3라운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3라운드에서 여간 중국이 불리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아예 이 북한과 미국의 판때기가 아예 깨져버리면 미국이 북한한테도 뭐라고 하겠지만 제일 크게 큰 소리 칠 만한 곳은 어딜까요? 중국에다 얘기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 배우설 등먹였었으니까 그 뒤에서 뭐라 그랬길래 판때기가 이렇게 깨졌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업적상 이 가까워지는 이 남북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해국들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판때기가 아예 깨진다? 이거는 뭐 예상하기 어려운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침표 아닙니다. 그냥 쉼표일 뿐입니다라는 의견을 금요일 날 이미 올려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저도 이런 뉴스가 나올 줄은 이렇게 빨리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지만 뭐 시장이 생각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S&P가 부진한 기간에 코스피가 뭐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 이거 뭐 이 남북 이 기대감, 뭐 북미 기대감 이거 반영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뱉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뱉은 분위기를 아직 기대감이 녹아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사실상 어렵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워낙 한쪽으로 뭐 현대건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몰렸던 분위기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노이즈 나왔을 때 이쪽 빠지는 건 뭐 불가피해요. 오늘은 또 이쪽에서 분위기가 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시장 장악력을 가진 업종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대북 관련주가 올라봐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시세가 나올 뿐이지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마침표 아닌 쉼표로 읽는 거고 대북 지금 뭐 이어가는 분위기로 다시 나왔습니다만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노이즈가 좀 심하게 올라탄다 하더라도 시장을 꺾자라는 얘기는 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면 노이즈 올라탄 대북 이슈를 빼고 나면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둘이 남을 텐데 이 게임, 이 양쪽에서의 게임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종목들 쳐다보는 눈은 훅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양대 산맥 아닙니까? 뭐 거래소의 뭐 가장 큰 축이고 코스닥의 가장 큰 축이니까 이쪽이 버티면 지수가 빠질래야 빠지지도 않을 거다. 편안하게 시장을 읽어도 좋은 국면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죠. 주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들 짚어봤고요. 그 밖에도 사실 챙겨야 될 것들은 시장에 꽤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요. 유가가 굉장히 네, 가파르게 지금 네. 떨어지면서요.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도 4% 밀리고요. 이게 증산 네. 얘기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그러게요. 네. 러시아, 사우디 저번에 유가 얘기할 때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 딜레마다 예. 유가가 낮을 때는 산유국들의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음. 본인들이 약속을 깨면 유가가 죽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약속은 깨지기 쉬운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드랍치고 이 생산량을 늘렸을 때 내가 가장 큰 파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지기 쉬운 이 약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70불 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유가 절대 아닙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수급적으로 올랐으니까 빠질 때도 수급적으로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빠졌죠. 우리 시장한테는 그러게요. 나쁜 얘기 그렇죠. 아니죠. 예. 예. 그동안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럼요. 급락을 했고 달러는 계속해서 조금씩 강세로 슬금슬금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금리는 대신 빠졌고. 그러니까요. 뭐 네. 이번 주에 기타 변수 네. 챙겨볼 것들 핵심적인 것 좀 봐주세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관심 모아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이 트럼프를 시장에서 그다지 썩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방중해서 이 논의를 이어갑니다. 예. 토요일서부터,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이죠. 오는 토요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차 무역 협상을 할 걸로 하고 보여지는데 뭐 합의문 내고 끝난 것 같은데 아유, 끝난 게 아니네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중간 예. 선거 전까지 계속 예. 끌고 갑니다. 이거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걸로 제가 자동차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지난 1차 무역 협상 때 이 미 경제사절단이 나와서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미 무역 흑자 반으로 줄이고 지적재산권 보호해, 시장 열어, 금융도 개방하고 자동차 같은 거 이거 관세 낮춰가지고 미국산 이것 좀 많이 사줘라. 일방적으로 퍼붓고 들어갔죠. 2차는 류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쇼핑 리스트를 들고 갔죠. 그래서 자동차도 더 사고 반도체도 더 사고 뭐 항공기도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뭐 한번 싹 수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래 쪼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딜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차 무역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은 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고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가서 관세 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국이 움직이는 게 조건이 페어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움직임이 아마 이번 주에는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좀 쑥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대북 이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얘기도 이번 주에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중국이 더 이상 양보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을 건 이겁니다. 오는 3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동시효과로 해서 이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중국 MSCI EM 인덱스에 중국 A주가 2.5% 비중으로 6월 1일부터 편입된다. 그 전날 동시효과에 상당 부분 편입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돈으로 따지면은 동시효과 규모에서 한 7천억, 8천억 정도 예상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매도 우위로 잡힐 거는 같아요. 물론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 물건을 받으려는 매수 수요가 있으면은 완충돼 가지고 뭐 그냥 쉽게 끝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매도물, 잠재 매도물이 목요일 날 동시효과에 나올 수 있습니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단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수요일 날 살 니즈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모아질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만 2.5% 들어온다 그래서 대한민국 포션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7천억 정도 동시효과 매물 소화하고 나면은 알턴이 뺀 거거든요. 치가가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어야지.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뉴스가 상당 부분 뉴스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뉴스가 불편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중심 잡기 어려운 또 그런 주간의 시작인데 방향성 논의해봤네요.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시장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시장은 이렇게 강한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끌고 가자라는 논리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바이오 그렇게 싫어하는 이 패널 중에 한 명일 텐데 저까지 나서서 바이오 얘기할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몰고 가십시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대 축으로 이쪽 두 개가 저는 삼성전자를 선호하니까 이 양대 축으로 이 두 개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 쪽으로 쳐다보는 니즈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굳이 종목을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을 공부해서 고르지 않아도 내가 살 종목이 딱 눈에 보이고 있으면 기관 투자자들 공부 안 합니다. 그거 사고 말지. 그래서 최근 시장 딱 그 짝이니까요.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고 상위 게임 쪽에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